자, 특강 1의 프린트 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5번 문제에서 그 사주기하 평균 좀 써먹는 문제, 사주기하 평균 써먹는 문제, 그 오답풀이 있었죠, 그죠? 오답풀이. 예,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6번 문제도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역수의 합은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써주면은 항상 2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죠? 네, A가 일단 양수인 상황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A분의 1은 같거나 크다 뭐보다 2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끼리 약분이 되니까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역수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작아도 이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아예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좀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요건 좀 공식으로 외워두면 좋고.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6번 문제. 자, 문제에서는 이제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보려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요거를 보니까 일단 더하기는 우리가 분수를 갈라 써줄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예, 분수를 갈라 써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보니까 A분의 B 형태도 보이는데 B분의 A 형태도 보이네. 그치? 요런 게 이제 두 수가 서로서로 역수 형태인 식들이 되는 거야. 역수끼리 합이 나왔으니까 아, 요 녀석을 써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다 풀어친 다음에 다 풀어줘볼까?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이제 다 갈라 써준 다음에, 자, 여기 A분의 B랑 B분의 A가 서로서로 역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분의 C랑 여기 C분의 B가 또 서로서로 역수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분의 C랑 여기 C분의 A가 또 서로서로 역수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역수 형태끼리 합은 이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형태가 역수 형태인 것들끼리만 먼저 더하기로 엮어줄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먼저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B분의 C랑 C분의 B를 또 묶어주고, 그 다음에 C분의 A랑 A분의 C를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분의 B랑 B분의 A를 더한 녀석은 같거나 커. 뭐보다? 2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2보다 같거나 크고,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단 등호는, 자, 사절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해지는 두 개의 수가 같을 때라 그랬죠. 그죠? 예, 더해지는 두 개의 수가 같을 텐데, 아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좀 적어볼게. 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가 1일 때 성립해요. 1일 때 성립. 왜? A가 A분의 1이랑 같으면 A제곱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제곱이 1이 될 때는 양수니까 A가 1일 때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A가 1일 때다. 자, 그럼 얘도 더해지는 두 개가 각각 얼마일 때? 1일 때 이게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럼 얘가 1이란 얘기는 A랑 B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을 때란 얘기죠. 그죠? 네, 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러면은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도 2보다 같거나 클 거고,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B는 C일 때 성립할 거고, B는 C일 때 성립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형태, 요 세 번째 식 C분의 A랑 A분의 C를 더한 녀석도 2보다 같거나 클 텐데,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얘는 단 등호가 C랑 A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녀석을 1번식, 요 녀석을 2번식, 요 녀석을 3번식이라고 한 다음에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을 이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에다가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A분의 C를 내준 게 2 더하기 2 더하기 6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등호,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등호를 만족하고 얘도 등호를 만족하고 얘도 등호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개는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지? A, B, C가 모두 같을 때죠. 그죠? 네, 따라서 이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 식의 등호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는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해서 산술기하를 써준 다음에 변변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얘의 등호성립 조건과 얘의 등호성립 조건이 만약에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 그럼 이렇게 더해서 풀 수가 있다 없다? 그때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동시에 가능한 케이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따라서 문제의 답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등호 성립 조건은 최소가 될 때 ABC의 조건은 ABC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면 되고 그때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3번 써서 변변 더해주면 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 자, 요런 녀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런 무리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무리함수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무리함수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첫 번째로 시작점을 체크를 해주고요. 시작점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휘어지는 방향. 요거 두 개를 체크를 잘 해주면은 우리가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시작점은 어떻게 찾냐? 시작점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식의 형태가 fx가 이런 형태, 루트 a로 묶었을 때 x-b 더하기 c의 형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시작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b, c 요게 바로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예, 무리함수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 그다음에 휘어지는 방향은 y는 하고 여기 루트 x를 기준으로 요 루트 밖의 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x 앞에 붙어있는 요 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걸 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 fx가 일단 시작점 찾기 위해서는 x 앞에 a로 묶여진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묶여진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x 앞에 계수인 -3으로 일단 묶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루트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 -3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녀석은 이제 시작점이 어디가 되는 거 하니까 3분의 a, b에서 시작을 합니다. 3분의 a, b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3분의 a, b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요? 루트 바깥쪽은 플러스고 루트 안쪽은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원점부터 시작했으면 여기 2, 4분면 방향으로 휘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근데 문제에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문제에서 지금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정의역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 하니까 x의 범위가 6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나와 있어? 치역은 y의 범위가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먼저 이제 그림에다 표현 한번 해볼까? 자,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 자, x가 6보다 가까워졌다. x는 6은 한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x는 6은 여기쯤 있을 텐데 그럼 여기 6, x는 6에 해당되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일단 이 라인을 그려줘. 그리고 6보다 작으니까 이 라인의 어느 부분에서 그려져요? 왼쪽 편에서 그려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왼쪽 편에서 그려진다. 자, 마찬가지로 치역이 y는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y는 -4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라인을 하나 그어준 다음에 -4보다 크니까 -4보다 위쪽이죠, 그죠? 위쪽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은 요만큼 여기 빗금친 이만큼의 영역에서 그려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 영역에서 그려지니까 얘는 시작점이 어디가 되냐면 요 두 개 정역과 치역이 시작하는 요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야? 요 방향으로 요렇게 휘어지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이쪽 영역에서 그려져야 되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내가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은 요 정의역과 치역이 만나는 점, 요 점이 시작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방향은 아까 예상한 대로 이쪽 방향, 2, 4분면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점의 위치가 이 정의역과 치역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시작점의 위치가 6, 마이너스 4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요게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식이 형태를 잡았을 때 요거 두 개가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a가 6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a는 18,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쉽게 빨리 찾는 방법은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정역은 x가 6부터 시작해, 치역은 y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 그럼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구나? 6,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하고 빨리 찍을 수 있겠지, 그지? 예, 그럼 그렇게 찍어낸 게 요 식에서 찾아낸 시작점은 똑같아야 되니까 a랑 b 값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포인트만 잡아서 풀면 얘는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은. 그죠? 마이너스 1을 묶어서 이렇게 시작점 잡자. 근데 시작점이 정의역 치역을 보니까 6이랑 마이너스 1에 그러면 a는 18, b는 마이너스 4겠구나. 요렇게 찾아주면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이제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중요하냐? 시작점과 휘어지는 방향 요거 두 개만 잘 잡으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빠르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휘어지는 방향은 이제 루트 바깥쪽의 부호랑 루트 안쪽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어느 방향이 휘어지는지 요건 다 외웠지? 요거는 이제 그거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작점은 저렇게 항상 x 앞에 개수로 묶인 형태에서 이제 그 시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히 찾는 법 연습해봤고, 자, 지금 배운 요령으로 이제 남은 무리함수 문제들을 좀 이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거야. 빠르게 풀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8번 문제. 8번 문제.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fx는 루트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점 1,2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1,2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역함수의 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역함수의 기가 나오면은 항상 요걸 생각해야 돼.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이 그 전에 요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요런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해줬냐면은 자, 어떤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은 뭐가 된다? 만나는 점은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얘는 어떤 경우만 되냐면은 얘는 y는 fx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만 참이에요. y는 fx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만 참이고, 이게 만약에 감소함수가 되면은 이게 참이 아닐 수도 있어. 네,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요 8번 문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8번 문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8번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점 1,2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럼 만난 점은 fx랑 y는 x랑 만나는 점인데 그럼 y는 x라는 점이랑 만나야 될까 y가 그 교점의 좌표는 x값과 y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x값과 y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1,2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1,2는 요 함수 위의 점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납니다 지금. 그죠? 문제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그 진짜 배기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좀 되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y는 x라는 요런 이제 직선을 하나 생각했을 때 처음에 어떤 함수가 1,
2를 지나면서 1,2를 지나면서 좀 괜찮아? 자, 1,2를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를 지나면서 어떻게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가 y는 fx라고 해봅시다. y는 fx라고 해볼 때,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그려볼 건데, 자, 이 녀석의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함수가 1,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어디를 지나겠어요? 역함수는 2,1을 지나야 돼요. 그죠? 역함수는 2,1을 지나야 됩니다. 2,1을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원래 fx 자체가 1,2도 지나면서 2,1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난다고 해보자. 정확하게 지나면은 이 녀석이 역함수를 그었을 때 얘를 yx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은 만약에 똑같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역함수도 1,2랑 2,1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또 지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근데 이런 점들은 y는 x 위의 점은 아니에요 지금. y는 x 위의 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 자체가 이렇게 감소함수 모양이 됐을 때 역함수를 내가 y는 x의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려봐도 얘 원래 함수가 1,1을 지나고 2,1로 지나면은 걔를 대칭시킨 녀석도 2,1의 반대인 1,2 지나고 1,2의 반대인 2,1 지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fx 자체가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이렇게 지나 그러면은 얘를 y는 x에 대칭시킨 역함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1,2랑 2,1을 무조건 지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y는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다가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언제만 y는 fx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 증가죠. 그럼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테니까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는 무조건 y는 x의 점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요런 상황일 때는 이제 그러니까 fx 자체가 증가함수일 때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무조건 돼요. 하지만은 fx가 만약 감소함수이면서 이렇게 자체로 y는 x의 대칭 두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은 이 녀석이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도 이 두 점은 반드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런 점들은 지금 뭐야? y는 x랑 만나는 점은 아니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y는 x랑 교점은 아니야. 무조건 저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8번 문제고, 실은 8번 문제는 이런 거 자세하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풀이는 되게 쉬워요. 풀이는 그냥 어떻게 주면 되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일단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그럼 1,2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1,2에서 만난다. 그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해주면 뭐냐면은 y는 fx가 1,2를 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모두 만족하는 거야.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도 얘도 어디를 지나? 1,2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만나니까 그 두 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점을 함수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 1값이 2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f 인버스 1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역함수의 대응 관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어요? x랑 y를 뒤바꿔주면은 원래 함수의 대응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2는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봤듯이 원래 함수가 1,2도 지나는데 역함수도 1,2를 지나려면은 이 원래 함수가 2,1로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네.
요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 풀었어. 어떻게 풀어주면 돼? f1이 2라고 했는데 fx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어요? fx가 루트 ax 더하기 b라고 주어졌으니까 f1은 2다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a 더하기 b는 얼마다? 2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2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이다.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양면 제곱해준 다음에 연립방 정식 풀어주면은 a랑 b 값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4가 되고, 요거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b는 1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버리면은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 8이 아니고 얼마야? 7 나오나요? 7? 7. 이렇게 이제 a랑 b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봄이 특강 프린트 안 가져왔나? 있어? 지금 7번 8번 풀고 있어. 네. 여기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좀 이제 선생님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만나는 점은 원래함수랑 yx가 만나는 점이라면서요. 그럼 1,2는 y는 x의 점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라고 따져줄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 상황에 의심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상황에 의심을 품을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풀 때는 단순하게 어떻게 풀면 된다? 원래함수랑 역함수가 둘 다 1,2에서 만나니까 그러면은 원래함수랑 역함수도 둘 다 1,1을 지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f에다 1 대입하면 2 나오고 f 인버스에다 1 대입하면 2가 되는데 얘는 원래함수의 대응관으로 만들어주면 f2가 1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대입시켜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값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풀이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 하지만 문제 상황에 선생님 지금까지 배운 거랑 좀 얘기가 다른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들 막 실험 문제로 나와서 다들 막 엄청나게 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래도 뭐 교과서 수준 풀 때는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만 풀어도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역시 역함수 문제인데 이거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함수 y는 fx가 루트 x-3 더하기 k라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역함수에 y는 f 인버스 x랑 이제 어떻게 된대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두 점에서. 자, 근데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충 어떤 상황이냐면 3,k가 어딘가 시작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도 플러스 루트 바깥쪽도 플러스니까 얘는 요 방향으로 휘어진 녀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거든요. 그럼 증가함수면 얘는 무조건 돼. 원래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원래함수랑 뭐랑 만나는 점이랑 똑같다? y는 x랑 만나는 점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요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자, 이 녀석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모양이란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모양이 이 y는 x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시작점이 정확하게 3,3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시작점이 무조건 어디야? 3,k야 지금. 시작점이 무조건 3,k이기 때문에 시작점의 x좌표는 지금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파란 선상 위에 어딘가에 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파란 선상 위에 색깔이 이렇게 없냐? 파란 선상 위에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얘는 이 녀석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 이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시작점 3,k인데 k 값이 3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3보다 크면은 아마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냐 이거.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시작점
그 3,k가 이 k값이 3보다 어때야 돼? 약간이라도 작아야 되는데 좀 계속 내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까 한 여기쯤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y는 x에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때는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한 개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내려가면 아예 안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해가 되나요? 이거보다 이제 이렇게 좀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더 내려가면은 안 만난단 말이야 지금. 안 만나요. 자, 그럼 만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 사이 어딘가에 시작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k 값의 범위를 찾을 때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y는 루트 x-3 더하기 k가 정확하게 시작점이 어디인 경우? 시작점이 3,3인 경우. 3,3인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작점이 3,3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k값이 얼마야? k값이 3이 되겠죠. 요때 요 1번 상황 k값이 3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상황 보죠. 2번 상황은 접하는 상황이에요. 접하는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니까 y는 루트 x-3 더하기 k와 y는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가 접하는 상황이에요.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고,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중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루트 x-3 더하기 k는 x라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항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면은 x-3은 x제곱 마이너 2k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다 이항시켜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k 더하기 1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을 써볼 거야. 자,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이 녀석이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완전히 풀어주면은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빼기 4k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날아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풀어주면은 4k는 11 이렇게 되니까 k값이 얼마가 돼? 4분의 11이 되겠죠. 그죠? k값이 4분의 11. 따라서 요때 k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k값은 요 두 값 사이에 끼어 있으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k값의 범위는 3보다는 같거나 작고요. 왜? 3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3일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3은 포함이 돼요. 하지만 4분의 1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4분의 11은 포함하면 안 돼. 따라서 4분의 11보다는 크고 3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해도 무조건 판별식을 쓰면 안 되고, 그 무리함수는 이제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이 제곱했을 때 나오는 이 포물선의 반쪽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시작점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시작점 위치를 좀 옮겨가면서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봅시다. 자, 마지막 10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 10번 문제를 보면 자, y는 ax-1분의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정근선이 x는 1에서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y는 2에서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방향이 요 방향, 그 다음에 요 방향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y절편값이 1이라고 지금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풀 때 항상 좀 어렵게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순서를 좀 생각해야 돼.
얘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정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프에 지금 해당되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보고 함수식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볼 거야. 일단 어떻게 돼? 정근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x는 1이랑 y는 2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정근선만 보고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뭐고 하니까 이 함수 y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일단 여기 정근선 1이니까 여기 x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여기 y축 정근선이니까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여기는 아직 몰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미지수 k라고 일단 이렇게 둘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근선이 무조건 x는 1과 y는 2가 정근선이 나오는 유리함수가 그려진단 말이야. 자,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요 k 값을 찾는 게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정보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여기 y절편이 1이라는 요 정보를 안 써먹었어요. 네, 따라서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 이 유리함수가 0,1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자리 0 대입했을 때 y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1은 어떻게 되겠어요? 0-1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1은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겠어? k 값은 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k 대신에 1을 대입시켜주면은 이제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1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이 함수의, 이 유리함수의 표준형이에요. 얘를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 일반 형태로. 자, 표준 형태를 일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이 더하기를 통분만 해주면 됩니다. 통분만. 자, 그럼 통분을 한번 해볼게. 자,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x-1분의 1 더하기 얘는 x-1로 통분시켜주면 2배 x-1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 자, 그럼 얘를 x-로 통분시킨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2x 빼기 2에다가 1도 해준 거니까 2x-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찾아낸 이 녀석이 바로 얘랑 이제 어때야 돼?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된다. 요걸로부터 이제 A, B, C를 우리가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A 값은 x 앞에 개수니까 여기 x 앞에 개수가 1, B 값은 얼마? 2, 그 다음에 C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요렇게 A, B, C를 찾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이 식을 가지고 자꾸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ABC를 맞추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미지수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단 말이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힘들어. 그래서 먼저 함수를 보고 함수를 뭘로 만들어?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 네, 표준형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K값도 이제 정보 알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얘를 통분시켜서 얘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ABC를 찾아주면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ABC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돌려치기 이렇게 이제 돌려치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놔야 돼요. 전에 이제 여러분들 1차 고사할 때 보니까 이걸 다 이제 일일이 이게 나눠가지고 목가나머지 찾아가지고 표준으로 가서 이제 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수가 많아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BC 값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그럼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ABC를 다 찾았으니까 찾은 ABC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x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진 녀석인 거 하니까 시작점이 어디야? 시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서 시작을 하고 휘어지는 방향은 루트 한쪽도 양수, 루트 바깥쪽도 양수니까 일사분면 방향으로 휘어진다. 일사분면 방향으로 휘어지는데 자, 휘어질 때 이제 어느 정도 휘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y절편 값을 좀 찾아주는 게 좋아. 자, y절편을 찾아주면은 x 대신 0 넣었을 때 y값은 루트 2 빼기 1이니까 루트 2 빼기는 여기 양수 쪽이란 말이요. 그래서 얘가 뭐 한 요 정도로 이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가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 지나고요. 여기 2, 4분면도 조금 지나죠. 3, 4분면 지나고요. 여기 2, 4분면 좀 지나죠. 그 다음에 1, 4분면도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은 어떻게 되겠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따라서 답이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구 1의 특강 1에 한번 문제 프린트 한번 다 풀어봤고, 함수에서 중요한 내용들 해봤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수 시험 범위 함수가 전체 다 나온 걸 몰라가지고 무리 함수만 했는데 일단 7차 프린트 숙제로 좀 풀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풀이를 한번 더 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차 프린트 숙제로 토요일까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